KFX 존재의 이유. 안녕하세요, 뚠자입니다. 오늘은 KFX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핵 잠수함을 건조하겠노라고 북한의 김정은이 최근 선언하는 와중에도 한국, 중국, 일본은 각자의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은 평화롭지도 상호 조화롭지도 않습니다. 왜냐고요? 평화로워 보이는 이 동북아시아는 무시무시한 전투력의 국가들이 군대를 결집시켜 놓은 곳이니 말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1년 글로벌 파이어파워 랭킹에 따르면 전세계 전투력은 다 모아놓은 듯한 모습을 이곳 동북아시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전투력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5위 일본, 6위 한국이 이 좁은 지역에 군대를 다닥다닥 모아놓고 있으며 28위인 북한도 묵직한 한방을 앞세워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는 상태도 아닙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국가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참으로 활발하게 분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 한국, 중국과 땅 따먹기 분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도 일본, 한국, 대만 등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중국, 북한은 핵으로 무장한 상태인데 북한은 새로운 핵무기가 정가에 보도라도 되는 양 마구 미사일 테스트를 해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 중국과 러시아는 젠20이나 SU-57 등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해 수시로 이웃 국가들이 하늘을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이나 일본은 현무 미사일과 미국산 F-35로 맞서고 있지만 기능 및 가격, 운영 효율, 정비 등 여러 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F-20B 같은 최고 성능 무기는 아예 판매 불가를 선언했었고 동맹이라며 그렇게 같이 가자고 하면서 대한민국에게는 팔 것처럼 하던 부품마저도 안 판다고 해서 한참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FC-31이라는 또 하나의 5세대 스텔스기를 추가로 선보이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KFX를 일본은 JFX인 F3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돈 문제도 문제지만 자칫하다 부흥 뜨는 상황이 언제든 닥칠 수 있어서 말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KFX를 만든다고 해서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강력한 힘을 구축하기 위한 평화라고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좁은 지역에서 각각의 국가들이 서로의 힘을 키워나가면 결국은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그 세력각 축장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압력이 한반도에서 심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더라도 국익을 위해 아주 주의 깊게 국정을 운영해야만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의 야당도 막상 정권을 잡게 되면 결국 경제 문제 때문에 중국은 무시하며 미국에만 매달리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민인 것이죠. 미국과만 붙어서 지내도 결국 손해볼 때는 혼자서 감내해야만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겪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사드의 도입 결정으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관광업계나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의 손해로 아주 큰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쌩깠죠. 트럼프는 오히려 한국 FTA를 다시 해서 자기네들 유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이란에 억류된 선박 문제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원유를 산 것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불하고 동결 조치 이후에 원유를 구매하지 않는 것이 신사적인데 무조건 송금을 막아버리니 이란에게 선박이 납치당해도 피해는 한국민과 한국 정부만 보는 것이죠. 미국은 또 쌩까는 중입니다. 국뽕을 보면 마치 미국이 뭘 하는 양 말하는데 글쎄 올시다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현재 5,100만 명이 넘는 인구에서 2048년 4,500만 명 밑으로 2057년에는 4천만 명 밑으로 떨어지게 될 거라는 UN 예측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난장판 같은 동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인구가 줄면 결국 경제력이나 군사력 등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보다 강력한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경제력과 군사력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뚠자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산업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본가들의 로봇 사용으로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본적 삶의 질은 하락하고 언제든 인공지능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을 활성화시켜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강소국 전략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오히려 이판사판 기술 선도국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58년이 되기 전에 핵추진 잠수함과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것입니다. 흑심 많은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깡패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기에 대한민국의 갈 길은 명확합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달려야 22세기를 우울하게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시킨 프로젝트인 KFX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총집약되었고 돈도 많이 퍼부은 프로젝트입니다.
이제는 뒤에서 타당하니 부당하니 궁시렁거릴 게 아니고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을 기원해야 합니다. 이제 와서 나가리 되면 글쎄요, 일본의 비웃음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전투기 만들려는 시도는 물론 향후 최첨단 기술에 도전하려는 의지 자체가 사그라들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잡은 발목은 약과입니다. 극복해낼 것입니다. 안 되면 혼자서라도 해야죠. 우주, 하늘, 지상, 바다 각 분야의 능력을 극성으로 끌어올려 이 아수라장 동북아시아에서 살아남아 진정한 강국으로 도약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마음에 들지 않으셨으면 구독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